세금을 더 걷게 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들을 투기로 모른 거예요. 1가구 1주택이라는 게 이념화가 됐고 1가구 1주택이라는 정책 때문에 지금 주택 정책이 오류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안 짓는데 100만 호를 지면 뭐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강남권이다. 임대인 위주의 시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엄청 답답한 거죠. 지금 정부는 실수요냐 가수요냐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실질 수요라는 개념을 주장을 하신단 말이죠. 그건 어떤 개념인가요? 정부는 실수요, 1가구 1주택이다. 1가구 2주택부터는 투기 수요 내지 가수요로 보잖아요. 실질 수요라는 것은 가수요하고도 조금 다르고 실질적인 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결혼식 날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집을 사주나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언제 사야 됩니까? 결혼 얘기가 나올 때 사야 되잖아요. 그럼 1, 2년 전에 투자를 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생활 수요, 그걸 실제 수요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1가구 1주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들에게 모두 한 주택씩을 공급하겠다라는 공급 목표가 1가구 1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1970년대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어떻게 거둘까 이 생각을 하다가 1가구 2주택인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더 걷도록 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자들한테는 양도세 면제를 해주지 말자. 그전에는 양도세 면제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세금을 더 걷게 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들을 투기로 모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부가 이렇게 변하고 시간이 가면서 1가구 1주택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주택 정책의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이념화가 돼가지고 1가구 2주택자들이 고위 공무원인 경우는 그 청문회 할 때도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너무 맞지 않은 얘기죠. 그 1가구 1주택이 그러면 어떻게 오류로 이어졌는지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의 정책적 실패로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전국적으로는 유주택자가 6이고 서울시는 4 정도 됩니다. 그 50대 50이라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정의롭고 정책에 부합한다. 그러면 나머지 50% 어디서 살아요? 정부가 집을 다 줘주면 되죠. 집을 못 줘주고 있으니까 그럼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집을 갖고 있는 50%가 전부 1가구 2주택 정도가 돼야 50%가 어디 들어가 살 집이 있는 거잖아요. 1가구 2주택이면은 50%가 더 있는 거잖아요. 집 있는 거에 50%. 그러면 임차인들이 50%가 내가 들어갈 집이 1대1이잖아요. 그럼 1대1이면은 시장이 임대인 시장입니까? 임차인 시장입니까? 임대인 시장이죠. 공간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임대인들을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고 놓고 장려를 해서 임차인하고 주택 공급 비율이 1대 1.5가 되면 시장이 누구 시장이 됩니까? 임차인 시장이 되죠. 민간 임대주택이 훨씬 많이 지어져야 된다. 공간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실질 수요 개념이 적용되면 그 공급량을 산정할 때도 조금 더 적정 공급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 예, 그렇죠. 수요를 보고 공급하잖아요. 1가구 1주택만 인정하는 그 실수요 개념으로만 그 인정을 해주는 게 지금 현재 물리적인 제약을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맞는 선택일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는 유한하다. 국토는 한정돼 있다. 이 토지는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농업사회 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세계 대공황 이후에는 수직적 이용에 대한 기술이 발전됐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현재 시점에서는 토지를 무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저는 폐기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도 100% 투자 목적의 수요는 빠져 있단 말이죠. 100% 투자 목적의 수요는 그러면 투기로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거 이제 가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구별하기가.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제 투기라는 용어는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단기 매매. 단기가 또 언제까지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얘기거든요.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주택을 여러 개 갖는 것 등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건 어디 투자하는 거죠?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에 주식을 투자해서 기업이 땅을 사면 그럼 그거는 또 뭐냐? 그거는 투자냐 투기냐 이렇게 이제 1가구 1주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투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택을 안정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정부의 실패가 아니고 이것은 역대 정부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 국민들이 부도덕하다고 미룸으로써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 국민들이 문제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거는 한국이나 서양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아닌 실질 수요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량을 산정을 혹시 하면 뭐 적정 주택량 같은 게 있습니까? 서울에 매년 17만 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실질 수요로 따져보니까 85만 호예요. 어디에만?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강남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올리지 않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50%의 용적률이 올라가면 집값이 반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숫자로 나와요. 토지를 너무 쾌적하게 쓰기 때문에 비용을 누가 다 지불하고 있느냐? 임차인과 시민들이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3분 신도시 2개 정도의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한 번에 소화를 시키기는 힘든 수요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결국 강남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36만 원가를 공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나왔던 그 기사들이 뭐냐면 아니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안 짓는데 100만 호를 지면 뭐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강남권이다. 거기에다가 17만 호를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되지 않느냐.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가격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실질수요의 개념이 도입될 경우에 가장 정책상 변화가 많이 일어날 부분은 세금 분야일 것 같거든요.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이는 다주택자에 준하는 세금 부여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에 준하는 세금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게 이런 논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자 하는 것이 마치 정의처럼 보이고 그렇게 돼야 주택 가격에 안정이 되고 수요가 줄 것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 단지 그걸 빌미로 해서 세금을 더 걷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거냐 말 거냐라는 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거냐 말 거냐는 걸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태까지 역대 정부가 임대인 위주의 시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엄청 답답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집값 안정시키겠다, 절대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사는 거 막겠다 등등 막 쭉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집을 지금 사야 되는 사람들, 살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게 생기고 패닝 바이기라는 게 생기고 이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